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데이터 스테이션.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오케이, 시각화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뭐 회원제로 운영되는 매장에서 고객 데이터를 연령대에 따라서 주당 방문 횟수를 한번 시각화를 해봤어요. 요렇게 요렇게 한번 시각화를 해봤어. 그래서 그래프를 짠하고 이제 시각화를 해보니까 어떤 독특한 점을 발견했느냐, 이 사람이 되게 특이한 점을 하나 짠하고 발견한 거예요. 뭘 발견했느냐? 요렇게 데이터를 딱 시각화를 하고 보니까 어라? 요즘 얘기하는 뭐 MZ 10대 20대 우리 매장은 의류 매장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옷을 파는 매장인데 우리 매장에 10대와 20대 젊은 층 10대 20대 이 주당 방문 횟수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가 기존에는 이 연령대를 20대 이전 30대 40대 이렇게 나눠서 마케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연령대에 따라서 주당 방문 횟수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어라? 10대와 20대 이 주당 방문 횟수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을 한 거예요. 시각화로. 시각화 결과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예를 든 거죠. 어떤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요런 그래프가 짜잔하고 등장한 거예요. 야, 이거 뭔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어떤 주장을 하게 되었느냐,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느냐. 기존에 우리가 10대랑 20대를 뭉뚱그려서 젊은 세대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 마케팅 전략을 쭉 펼쳤었는데 지금 그래프를 짠하고 그려보니까 10대랑 20대랑 주당 방문 횟수, 우리 매장에 방문하는 주당 방문 횟수의 차이가 명확히 있어 보이네? 라는 걸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 시각화 그래프를 그린 이 A씨가 뭐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냐면은 이 그래프를 착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뭐 회의 시간에 딱 이 PPT를 딱 준비한 거죠. 준비해가지고 부장님, 제가 한번 우리 연령대에 따라서 주당 방문 횟수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한번 분석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진행을 한번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우리가 지금 묶어서 마케팅하고 있는 10대와 20대 간의 주당 방문 횟수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이렇게 딱 주장을 한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이 딱 봐도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자료죠. 근데 이걸 딱 듣고 있던 우리 부장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그래프를 다 이렇게 발표를 딱 보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 눈엔 저게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 차이 있는 거 맞아?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렇게. 이 데이터 시각화라는 거 있죠. 이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그래프로 표현하는 거,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하기 위해 굉장히 잘 사용되는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지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데이터를 시각화를 하게 되면요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데이터 시각화는 기본적으로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가요. 주관적 해석.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10대와 20대 간에 주당 방문 횟수의 차이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우리 부장님은 이걸 보고 나서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은 내가 볼 때는 20대야 대학도 다니고 주말에 놀러 다니니까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 안 온다 치면은 10대랑 20대가 뭐 비슷한 거 아니야? 아니면 또 뭐 2.5회나 뭐 여기 4 넘어가는 걸로 나왔는데 만약에 3.5회 이렇게 돼 있다면 아니 하루 정도 차이 나는 거는 뭐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뭐 요런 식으로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부장님은 이걸 보고 10대랑 20대 간의 주당 방문 횟수의 차이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분석한 사원 A씨는 10대와 20대 간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과장님은 이걸 보고 A씨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요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룹장님은 이걸 보고 아니야 이거 뭐 차이가 있냐 이게 우리 뭐 그냥 하던 대로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한 시각화,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표현한 자료는 기본적으로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집단 간의 차이,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 이런 것들을 막 시각화해서 이쁘게 그려왔는데 부장님이 이거 보고 야 이거 뭐 별로 차이가 있어? 이거 의미하는 게 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하고 빠꾸를 먹으면
분석한 게 영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분석가들이요, 실제로 이런 시각화 자료를 이제 동원해서 이제 상대방을, 보통은 시각화 단계에서 보통 이런 자료들을 준비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데, 이게 어쨌든, 방금도 제가 강조를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본다는 건 지극히 주관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객관적으로. 정말로 10대와 20대 간의 주당 방문 횟수의 차이가 있느냐. 정말로 A 프로세스, B 프로세스 간의 품질에서의 차이가 있느냐. A 부서와 B 부서 간의 성과의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그냥 그래프로 그려주면은, 그래프를 그린 사람이 이 그래프를 어느 정도 조금 어떤 이 Y축 같은 거, Y축의 범위나 이런 걸 좀 만져주면은, 여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또는 실제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다라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 분석가들이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끝, 이게 아니라 어떤 작업을 수행해주게 되느냐. 바로 세 번째, 확증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작업을 수행을 해주게 됩니다. 짠, 확증적 데이터 분석. 뭐 하는 단계냐. 자, 앞서 확인한 이런 데이터 간의 트렌드, 연관성, 상관성 등을 확인할 때 했었죠. 데이터 간의 트렌드를 확인했는데, 앞서 확인한 트렌드가 객관적으로, 정말 통계적으로 객관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정말 객관적으로 유의미한, 이 시각적으로 얻어낸 내가 확인한 요 데이터 간의 연관성, 관계성들이 정말 유의미한지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단계를 확증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규명하고자 하는 바를 가설로 수립하여 객관적인 수치를 이용해 검증하는 단계를 거치게 돼요. 이 단계를 뭐라 부른다? 이 단계를 확증적 데이터 분석 단계라고 부릅니다. 네. 그리고 이 작업, 이런 가설로 수립해서 어떤 객관적인 수치로 이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규명하는 작업을 통계학에서는 통계적 가설 검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린 통계적 가설 검정을 통해서 가설을 수립을 해가지고 객관적인 수치를 이용해서, 어떤 정확한 수치를 이용해서, 부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줄 알고 제가 10대와 20대 간의 주당 방문 횟수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진짜 객관적인 수치를 이용해서 검증을 해봤다. 객관적인 수치. 여기서는 이제 P-value라고 하는 값을 이용해요.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P-value라고 하는 이 값을 이용해서 통계적 가설 검증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P-value, 이게 이제 객관적인 수치라 했었죠. probability value, 확률값이에요. 확률값. 이 P-value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앞서 주관적으로 해석했던 것들을 객관적인 해석으로 결론을 도출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요 단계까지 가게 되면은 우리가 비즈니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도출해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요렇게. 그래서 이 확증적 데이터 분석까지 수행을 해줘야 요렇게만 띄워놓으면은 부장님은 이걸 보고 차이가 있다 그러고 과장님은 차이가 없다 그러고 결국 그럼 어때? 예? 그러면 힘쓴 사람 말대로 가는 거야 결국에는. 근데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 그룹장님이 그렇게 주장하실 줄 알고 제가 이 10대와 20대 간의 이 연령대에 따라서 주당 방문 횟수의 평균적인 차이가 있는지 객관적 규명, 즉 통계적 가설 검증을 한번 해봤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어때요?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이건 이제 통계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공식에 의해서 검증을 하는 거니까, 검증 작업을 해준 거니까 어느 정도 내 주장에 더 파워풀하게 설득력을 실을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탐색적 데이터부터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정도까지. 근데 실제 우리 또 품질 쪽에서 식스시그마를 하시거나 뭐 문제 해결을 하시거나 컨설팅을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데이터 관련한 프로젝트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비즈니스에서는 어때요? 그냥 어떤 이런 눈대중으로 그려서 나온 결과로 의사결정을 하면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쵸? 특히 공정 같은 거 어때요? 예? 식스시그마가 왜 식스시그마예요? 표준 편차 6배, 조금이라도 편차가 더 벌어나거나 데이터로부터 멀어지는 이상치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은 품질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죠. 그쵸? 이게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정말 차이가 있다라고 유의미하게 검증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검증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대충 넘어가 버리면은 우리가 정말 유의미한 걸 놓쳐버릴 수도 있고, 또는 정말 유의미하지 않은데 유의미하다고 잘못 판단해서 이상한 개선안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각화 작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어떤 작업을 해줘야 되느냐, 규명하고자 하는 말을 가설로 수립해서 객관적인 값을 도출하는 확증적 데이터 분석 단계를 거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CDA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유의미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도출해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할 자료들은 다 만든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어떤 작업까지 해줘야 되느냐? 마지막 예측적 데이터 분석. 앞에 이제 인사이트, 우리가 이 데이터로부터 얻을 수 있는 어떤 경향성, 트렌드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인사이트를 다 찾고 나면은 마지막으로 앞서 규명된 목표 변수와 설명 변수와의 관계를 수식화해주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수식화. 즉 뭐냐면은 다음 상황에 대한 대응을 위한 상황 대응을 위한 시스템화를 수행을 해주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시스템화를 수행한다. 그러니까 앞에서 확증적 데이터 분석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Y값을 주당 방문의 수로 잡았죠. 뭐 예를 들어서 방문율을 높이는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주당 방문의 수를 타겟 Y값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이 주당 방문의 수와 여러가지 설명 변수들 간의 관계를 한번 확인했는데, 우리가 방금 봤듯이 연령도 주당 방문 횟수와 연관성이 있다고 나왔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입일 이런 것들도 다 주당 방문 횟수와 연관성이 있다, 뭐 이런 변수들을 몇 개를 찾았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작업을 해주냐면은 이 Y와 X들 있죠, 여러가지 내가 앞서서 규명한 객관적으로 유의미하다고 찾아낸 이 X들과의 관계를 수식화해주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수식화. 뭐예요? 수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Y는 뭐 100x1 플러스 12.5x2 플러스 뭐 30x3 플러스 20, 이런 식으로 수식화 작업을 통해서 새로운 x들이 들어왔을 때, 새로운 연령, 가입일자, 새로운 고객들의 정보, 또는 새로운 공정에 대한 정보, 새로운 어떤 제품 수요에 대한 정보들이 딱 들어왔을 때 내가 지정한 Y값을 예측, 대응해주는 거죠. 그 단계를 이제 뭐라 부르냐면은 Predictive Data Analysis라고 해서 예측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단계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기계학습을 통한 수식화를 진행을 해주는 거예요. 기계학습을 통한 수식화. 이게 통계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뭐 품질이나 아니면은 뭐 통계를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식스시그마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통계에서는 회귀 분석을 이용해서 보통 진행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이게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내용도 좀 다룰 텐데, 컴퓨터가 이제 데이터들 간의 규칙, 연관성, 수식들을 이용을 해서 이 데이터들 간의 어떤 이런 수식을 도출해주는,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데이터, X 데이터들이 짠짠짠짠 하고 들어왔을 때 Y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해주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상황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크게 이 4가지 단계를 따라가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주게 되면요, 이 4가지 단계, 탐색적, 기술적 데이터 분석,
탐색적 데이터 분석, 확증적 데이터 분석, 예측적 데이터 분석. 이 4가지 단계를 거쳐가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주면은 데이터로부터 유의미한 어떤 트렌드, 경향성도 확인을 해줄 수가 있고 유의미한 어떤 인사이트를 도출해 줄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들이 들어왔을 때 그 다음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까지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